지금 마차님 나왔으면 나만 외로울 뻔했어. 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 민정상에. 잔여 백신 맞은 벌매임지. 이거 잔여 백신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맞았던 케이스고. 그렇죠. 잔여 백신 이제 앱이 막 만들어지면서 잔여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지금 두통 때문에 못 나오는 마차님 있고. 정필승은 심지어 2차까지 맞았어요. 그럼 난 방송하고 싶겠니? 니들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굳이 안 맞으려 했는데 꼭 찾아와서 맞으라고 해서 제가 2차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100명이 떠나가네요. 실제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7월 달부터 막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입증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백신 맞으신 분들과 방송하는 거 굉장히 어렵네요. 상대적 박탈감.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 이야기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러워서 오늘 방송 못 할 것 같아. 잠깐만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두 사람 한번 해봐요. 백신 맞은 것들끼리 한번 해봐. 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빨리 퍼져야 좋겠네요. 오늘 집단 주제 면역이 얘기도 해요. 되고. 그 이야기 네. 이따가 할 거니까. 결국은 근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7월 달에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빨리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백신이라는 게 지금 백신이라는 게 뭐 동네에 짜장면 시켜 먹었듯이 내가 원한다고 맞을 수 없는 거니까 언론이라든지 일부 야당에서 이제 교묘하게 프레임을 또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나는 순서가 안 돼서 접종을 못했을 뿐인데 나만 마스크 쓰고 있어. 나만 소외되는 기분.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건데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하면서 나도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 수급 정책을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적체되어 있는 사람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체되어 있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맞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체돼 보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 우리 왜 작년 초에 마스크 현상처럼 그때는 마스크 품절 대란이 있다가 나중에 마스크가 여유 있게 공급돼서 누구나 한 번 쓰고 버려도 부담 없게 될 정도로 백신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 사회가 가장 빨리 겪게 될 거거든요. 예. 지금 한 10분을 해야 될 이야기를 혼자 다 해가지고 주제를 바꿀까요? 자, 하나씩 한번 풀어봐요. 일단은 방역이 잘 되고 백신도 뭐 이상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이 어제 내놨었죠. 4%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작년에 대한민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이었고 사실상 OECD 국가 중에 1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머지 뭐 한두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작은 규모의 나라여가지고 4%또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 이제 뭐 낙수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 기본 베이스 뭐 증세며 이런 걸 떠나서 그 기본 베이스가 지금 굉장히 훌륭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장률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지만요. 성장률도 안 좋은데 복지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률이 좋으니까 부자들 세금 더 내라 복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장률 갖고 뭐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저쪽 사람들 논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성장률 좋은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백신을 맞추는 것도 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1차라도 맞으시면은 그 가족들의 뭐 모임이나 그 인원 제한에서 그 사람 맞은 사람은 숫자를 제외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망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면서 또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방역이 지금처럼 순조롭게 되고 백신도 계획대로 맞으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달라질 상황은 사실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처럼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국이 정말로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요. 그건 한국만의 문제 절대 아닐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딜레이가 되거나 백신 접종이 더뎌지고 방역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그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현상이 돼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백신 허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원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밑에 그 허브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이 그냥 지금 현재 코로나의 방역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는 표준이고 평가 기준이에요. 그냥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일은 없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백신 얘기를 조금만 더 짧게 해보면 일단은 백신 접종 뒤에 증상이 없는데 뭐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일부한테는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런 독감 접종해도 이런 정도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설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에는 해열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브루펜이라든지 낙센 같은 이런 것들이 소염 진통제인데 염증에 작용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백신을 맞은 후에 추천이 안 돼요. 왜 추천이 안 되냐면 이렇게 염증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몸에서 면역을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해버리면 백신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통증을 느끼고 열이 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찾게 되는데 이걸 이제 먼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 나고 아픈 게 싫어서 예방적 목적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먹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의학적 상황에서 타이레놀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안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미리 먹을 필요 없다. 하지만 열이 나면 주저하지 말고 먹어라. 요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길게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사람마다 좀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이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제는 65만 7천 명 이게 역대 최다고요. 그 전날에 세웠던 기록 64만 명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200만 명 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가 점점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하루에 100만 명 이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150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어제 오늘 해가지고 들어오는 백신이 막 189만 명분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속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하루에 이제 150만 명 맞았다, 200만 맞았다 시작될 거고 그 인프라는 세계 제일 잘 된 나라라 들어오기만 해.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거야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 계획 세우는 것보다. 미국이 초반에 백신 시작했을 때 하루에 20만 명 수준에서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100년 걸린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64만 명은 정말 가벼운 워밍업 수준. 정말로 백신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늘 이야기하지만 신종플루 때 하루 3일 동안 230만 명 접종한 나라예요. 230만 명. 예. 230만 명이면 10명이면 2,300만이에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20일이면 끝나는 거야. 네. 5천만 명은. 네. 다 맞춘다고 해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앱 통해 가지고 자녀 백신 맞겠다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야, 예약자의 98%가 접종했답니다. 그 예약자라는 게 누구냐? 고령층이시잖아요. 이게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 예를 들면 난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을 거야 하셨던 분들이 젊은 것들이 지금 백신 찾고 다닌다고 난리가 났어 하니까 맞아야겠네. 왜 이런 거 있잖아. 애들 키울 때 2명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얘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얘랑 경쟁 붙이잖아. 무조건 자기가 맞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 똑같은 현상이야. 이게 지금 98%가 맞대. 그 홈쇼핑도 보면은 매진 임박하면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예약하신 분들이 제대로 나가서 맞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양보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스트라제네카 싫으시면 9월달 이후에 화이자 맞으시고요. 양보하시에 나도 지금 방송 중에 뛰쳐나가서 맞고 올 거 아니에요. 나도 연락하고 싶다 진짜. 친문성의 유튜버 국론 분열 조장 단독.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식당이라는 곳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본의 아니게 술 드시면은 목소리가 높아져요.
술을 먹으면 원래 그래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면 옆에 들리잖아. 근데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분들 계셔요, 실제로.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언론에 의한 세뇌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진보 민주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던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없어서 못 맞고 어르신들은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을래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9월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라는 게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도 맞겠다는 사람들이 안 와버리면 64만 명, 5만 명 이게 못 맞거든요. 그렇죠. 예약한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와버렸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막 10분 단위로 검색해봐도 안 나오지 당연히. 불 붙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조선일보도 빠르게 태세 전환했잖아요.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노쇼 백신 예약하려 했더니 카카오 먹통, 잔여 물량 0. 백신 1초라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막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의 태세 전환은 삼바에서 모더나를 생산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들었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들의 잘못한 보도에 대해서 다 반론을 하고 사실은 잘못이 아니다. 혈전 부작용 없다. 그렇게 위험한 수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뒤에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염장 질러놓고 그런 건 우리는 그런 거잖아. 사과부터 해. 사과부터. 그게 안 되잖아. 이미 세뇌되신 분들은 안 맞으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사람인들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언론에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노출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한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그 사고가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듯한 보도가 계속 나왔고 그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서 시위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버리냐면 언론도 경찰도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보를 받은 것은 언론일 텐데 그것처럼 백신에 대한 불신도 언론에 의해서 불신이 조장이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태세를 바꿔가지고 백신을 맞읍시다 해봐야 이미 불신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나는 언론도 의사도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태세 전환만 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그냥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짜 뉴스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은 이 제품에 상관없이 급하게 만들었으므로 위험한 거다라고 해서 안 만든 부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싼 백신, 싸구려 백신, 효과 없는 백신, 부작용 많은 백신이라고 이미지화 시켰던 그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을래 하는 그 두 개까지 가짜 뉴스가 같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강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독감 백신 같은 것도 선택사항이잖아요. 강제로 맞히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믿고 사실 알고 보면 독감 백신보다 더 안전한 백신일 수 있거든요. 전 세계가 막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개발한 백신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맞는 독감 백신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안철수가 심지어는 대통령 면전에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게 이르는 그런 사태.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짜 뉴스의 원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마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을 하리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진짜 노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TV에서 거짓말해? 거짓말해요, 어르신. 엄청 많이 해요. 신문에서 거짓말해.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 같은 방송 보면 별게 아니구나. 맞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우리 목표는 뭐예요? 빨리 집단 면역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 젊은 층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 백신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사회가 어르신들한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예방 접종하는 최후의 목표는 사망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사망자를 줄이는 건데 그 사망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또는 노인들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 기저질환자 노인들만 없으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지금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맞아 주시는 게 도움 되는 거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니까 안 맞으려고 계시는 분 내가 동네에서 봤다니까. 그런 분들은 이 언론의 그 조선일보 같은 괴벨스에 그냥 섞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저 의사인데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 아니고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제가 장담하는데 11월까지 저기 뭐야 집단면이 형성됩니다. 왜 뉴스에 안 다뤄져요? 의사 출신도 아니고 의사인데 언론에 똑같이 다뤄달란 말이야. 안칠수급으로. 뭐 어떤 모 대학교 교수가 한 말은 또 언론사에다가 언론상에 막 보도되잖아요. 어렵다. 뭐 이렇게 거짓말이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역을 방해하고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해서 대선 때 이겨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죠 뭐. 결국 자기네들이 그 알량한 정치 권력 잡아보겠다고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방치하는 세력들한테 권력을 준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요. 어저께 내가 밥 먹고 나오는데 내가 항상 일찍 올라오잖아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44조 투자하고 55만 명분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한마디 하고 가 말어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다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쳤어요 삼성이. 그쵸. 이 미국한테 공짜로 돈을 주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사람들이. 양복을 입지나 말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대로는 그거거든. 그 아파트 투자하는 데 가가지고 10억 주고 투자했는데 얻어온 게 수건 3개다. 이만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그러네, 거거든요. 정답이네. 자, 저는 그래서 그 이번 상반기로 보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월 말이니까 6월 30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300만 정도가 맞추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부가 괜히 마스크 벗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1,300만 정도가 맞히는데 여기 맞추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령층들은 다 맞는 거예요, 이제. 고령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고령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70대 이상은 그 대부분 다 맞지 않을까? 60대도 일부는 맞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은 상당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도 빨리 맞고 싶어요. 지금 계속 방송 중에도 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그거지. 내가 가까운 그 병원에다가 그걸 신청해 놓으면 거기에 백신 잔여 불량이 발생하면 알람이 뜨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알람이 떴을 때 가서 내가 또 선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선착순으로. 저는 2차까지 다 맞아서 그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30분 정도 전에 어차피 가까운 데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분 정도 전에 내가 거기다가 신청한 순서대로 알림을 보내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또 경쟁을 하게 만들어? 그게 병원마다 갖고 있는 분량이 틀려서 그럴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병원들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노쇼가 있다든지 물량이 남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올리면 그 병원이 이렇게 드러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 자체가 보관 기간이 그다지 길지가 않잖아요. 지금 뚜껑 열면 3시간 그러니까 6시간 이내에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거다. 네. 예. 어디에 사시는 어르신 하나만 포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1차 접종만 하면 2차 접종은 자연스럽게 날짜가 잡히니까 그걸 알아서 하니까 1차 접종 맞는 게 중요하잖아. 아우 애타 죽겠네 진짜. 아이 정말. 자, 어르신들하고 또 경쟁이 붙으니까 또 이분들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노인정을 갈 수 있대. 노인정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대. 노인정 문 연대. 그게 정말 크죠. 네.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7월 달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월 달부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만 놀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